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2탄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익률 현황, 전방산업 최신 동향, 포스코홀딩스 투자 포인트, 실적 현황, 밸류에이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먼저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8.9% 상승을 나타냈고, 반면 포스코 홀딩스는 약 2배의 18.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46개 평균 수익률은 2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2.9%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10년 최고점 대비로는 약 19.8%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 46개사의 수익률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를 초과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비중은 철강이 75.6%, 무역이 49조, 그리고 무역과 건설이 10%, 신성장이 6%, 그 다음에 에너지가 4.5%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영업이익 비중도 철강이 75%, 무역이 13.5%, 에너지가 7%, 신성장이 6%, 건설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익률을 살펴보면 철강이 5.9%, 에너지가 8.9%, 신성장이 6.5%, 건설이 3%로 돼 있고, 역시 영업이익 비중과 매출 비중에서 철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철강에서 포스코가 41조, 포스코 외에서 29조 매출인데, 이 비철강, 그러니까 인프라 5조 9천억, 친환경 미래 소재 6천억, 여기서 신성장 동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환경 미래 소재 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면, 제철은 철강석을 광산에서 캐서 고로에 넣고 석탄으로 태워서 철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재선은 철강석 유연탄을 100m 고로에 넣어서 1200도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연료탄이 타며 나오는 열에 의해 철강석이 녹아 쇳물이 생성되는 과정이 제철이고, 제강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철을 만드는 공정이 제강입니다. 과거 한국 철강 산업의 주가의 중요 요인은 원재료의 가격, 중국 철강제의 가격,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흰남노 침수 피해 관련 냉천 범람에 따른 생산 차질, 긴급 복구 비용, 재고 손실 등 1조 3천억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포항소 17개 공장이 복구가 완료돼 전 생산 라인이 정상화되었으며, 설비 정상화로 철강 판매량이 작년 4분기 755만 톤에서 올 2분기에 880만 톤으로 약 16.5%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도가 2030년까지 조강 생산량을 최대 3억 톤까지 확대하면서 전역에 위치한 포스코 4개 가공센터에서 연간 1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고, 인도가 포스코 해외 생산의 최대 다운스트림 지역으로 총 180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도를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선정해서 작년 1월 달에 인도 아다니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인도의 포스코가 신규 투자를 검토,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요 철강 제품 관련해서 여름 강판 가격이 작년 4월 톤당 140만 원 정점을 찍고 100만 원 이하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반등, 2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 여름 가격도 시장 조사업체 순서스에 따르면 톤당 4,316 위안으로 3개월 전보다 약 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철강 업체들도 지난 3개월간 5차례 연속 철강 가격을 올렸는데, 원자재용 철강 가격, 그중에 특히 뉴코어나 클리블랜드 클리프 등의 업체가
톤당 50달러씩을 여름 강판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바오 철강, 대만 차이나 스틸도 1월과 2월의 내수 가격을 각각 5만 원씩 인상했고 국내 포스코,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 역시도 5만 원씩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에 따르면 23일 기준 철강석 가격이 톤당 130.6달러로 연초 대비 11% 올랐고 저점 80달러 대비로는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철용 원료탄 가격 또한 246.3달러, 같은 기간에 동기간에 246.3달러에서 390달러로 58%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국 주요 지표로 중국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봤을 때 중국 국영기업의 50 기준으로 보는데 50 이상이면 호황, 50 이하면 불황인데 지금 50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고 중국의 월강 부동산 개발 투자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1월 중국 부동산 종합부양책 발표 이후 2023년 철강 수요는 빠르게 지금 있고 심리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 네, 전인대라고 하죠. 전국인민대표대회, 그 다음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부동산 내수 경기 부양책을, 즉,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완공 지원 조치를 하는 등 발표가 유력해 보여 이 부분이 중국 내 생산된 철강 제품이 국내로 넘어오는 물량은 한정적이고 오히려 국내에서 제조한 형강 그리고 철강의 중국 대거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철강사들의 가격 협상력 또한 유리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중국의 경쟁력, 네, 중국의 조강 생산량 감축, 그 다음에 신규 설비 증설 금지, 노후 설비 폐쇄, 인수합병 통한 집중도 제고, 전기료 비중 확대, 철강석 국유 기업 설립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탈탄소화로 중장기적으로 철강제 가격은 상승이 전망됩니다. 다음 튀르키예 현지에서 6월에나 철강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생산 불가를 선언한 현지 철강사가 세 곳에 달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 철강 제품 수입 예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튀르키예 철강 쪽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동남아, 유럽의 철강 실수요도 회복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안화 강세, 그리고 철강제와 원재료의 가격 상승세, 중국의 재고 상승세,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이 철강의 2023년 업황은 당분간 우호적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와 흡수합병 통합법인의 형태로 밸류체인 완성,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 확대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증설이 2023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인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 가치 상승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2차전지, 원자재, 리튬 사업의 가치 재평가입니다. 네, 리튬에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두 가지가 있는데 탄산 리튬은 소형 전기차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의 원료로 쓰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연간 50만 톤 이상 생산하면서 탄산 리튬 시세가 폭등했고 또한 광산 채굴량보다 염호 채굴량이 많은데 염호에서 탄산 리튬을 뽑아내서 탄산 리튬을 정제하는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대신에 일단 탄산 리튬을 사들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탄산 리튬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탄산 리튬보다 한 번의 정제가 더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이 더 어렵고 수산화 리튬이 더 고성능 삼원계 배터리에 쓰이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탄산 리튬의
단가가 더 높은 상황이지만 배터리는 결국 주행거리와 성능에 좌우되고 배터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배터리가 주행거리 400km 정도인데 반해 3원계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65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에서 모두 3원계 배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산화 가격이 회복이 되고 수산화 리튬의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우드 맥킨지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산화 리튬 가격은 $10 내외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5만에서 6만 달러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작년 말까지 리튬 1조 3천억, 니켈 6,200억, 리사이클링 2,400억을 집행했고 올해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리튬에서 1, 2단계 1조 7천억, 니켈 그룹사 SNNC에서 니켈 전환 설비 등의 국내 투자와 해외 니켈 정제 투자 재련 시설을 총 1조 3천억까지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차 생산 공장이 정상화될 경우 2024년에 리튬 매출 1조 8천억을 예상하고 2단계까지 완료될 시 2025년 수산화 리튬이 8.3만 톤, 8만 3천 톤까지 생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메탈 1공장 리튬은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올해 3분기부터 매출 발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탄산 리튬 2,500톤, 니켈 2,500톤, 코발트 8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해외 광석 리튬 생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염호 그리고 호주의 필바라 조인트 벤처의 본격 투자는 2025년부터 실적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 사업은 23년 10월 광양 수산화 리튬 연 4.3만 톤이 완공되고 24년 4월에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공장 연 2.5만 톤이 완공될 시 총 2024년에 6.6만 8천 톤으로 소재 부분 투자 성과를 본격적으로 2024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포스코 그룹에서 연간으로 리튬이 10만 톤이 예정되어 있고 생산이 예정되어 있고 매출단에서는 7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수산화 리튬 27만 톤, 리사이클링 3만 톤을 포함해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을 구축해 2030년에 2차 전지 소재 매출만 41조를 기대합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원자재 투자 및 생산 관련 최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칼레도니아 니켈 광산회사 NMC로부터 공급받은 니켈 광산을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SNNC에서 니켈 매트로 생산한 후 2023년 10월 가칭 포스코 니켈 공장을 준공해 연 2만 톤의 니켈을 건식 재련에 정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호주 레이븐소프의 지분 30%를 투자해 2024년부터 MHP는 니켈 함량 40% 및 코발트 수산화물 가공품으로 MHP를 연 3만 2천 톤을 공급받아 연 1만 5천 톤의 니켈을 습식 재련에 정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호주 QPM의 지분 3.2%를 투자해 2023년 말부터 10년간 매년 니켈 3천 톤과 코발트 3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닝보 리친이란 중국사와 협력해 2025년까지 연 6만 톤 니켈 중간재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과 인도네시아 컨소시움, 호주의 레이븐소프와 전구체 합작의 조인트 벤처, 포스코 HI 클린 메탈 등을 통해 니켈 생산 계획을 2026년까지 일단은 잡혀 있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 올해 완공 목표로 포항에 연 16,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소환원 제철의 핵심 기술인 하이렉스를 205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에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의 핵심 기술인 하이렉스는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CO2 등 이산화 배출을 막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기술입니다. 네, 다음은 실적인데요. 실적은 매출은 올해 85조 7천억, 영업이익 5조 1,051억대로 영업이익은 12%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4년에는 매출은 5%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24.5%, 약 25% 증가가 예상됩니다. PER 기준으로도 23년 올해 8배 수준에서 내년 24년 6배로 떨어지는데 75% 이상의 매출이 철강에서 나오고 이익 또한 75% 이상이 철강에서 나오는데 철강 평균 밸류에이션, 코스피 200 철강 소재 평균 PER 4배, 코스피 철강 금속 평균 PER 5배를 약 10% 정도 할증한 수준으로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이상 올랐어도 2차전지 원자재 핵심 중에 핵심 리튬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결 강도 또한 120일 이상 중장기 체결 강도는 100 이상으로 좋으나 최근 5일 강도 및 금요일자 강도가 떨어져서 매수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봐도 상위 5개사의 2023년, 보시면 상위 5개사의 평균을 2023년 기준으로 66%, EV EBITDA 기준으로는 4% 정도 초과하는 수준이고 24년 PER과 EV EBITDA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을 보아도 포스코홀딩스가 과도한 밸류에이션 할증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급은 최근 120일 동안 기관에 8,118억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외국인은 120일 동안 2,5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로 최근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보여 주도 세력은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기관보다는 외국인 순매수세를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 차트 연봉에서 다시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월봉에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장기와 단기 이평선을 모두 뚫은 상태입니다. 모두 돌파한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보면 이평선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봉상에서는 단기 고점 후 눌림목이 나온 상태로 보이지만 추세가 전혀 이탈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승 뒤에는 항상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기에 만약에 요 120일 가격선인 27만 6천 원 구간 아래까지 온다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진입해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 침수에 따른 이익 감소의 완전 정상화로 본업인 철강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가와 원재료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있다.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 셋째, 중국 3월 양회를 통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철강 수요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넷째, 중국 자체의 강한 구조조정으로 철강업의 P와 Q가 동시에 반등하는 올해 2023년이 무엇보다 2차전지 소재, 특히 수산화 리튬의 2023년 10월 국내 광양, 2024년 4월 아르헨티나 공장 완공으로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 그리고 해외 호주,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 가시아 등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완벽한 변신에 지금 철강 기업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업인 철강업이 구조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2차전지에 대한 사업 가시화가 2023년 본격화되는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중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주가가 만약 10에서 22%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꼭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